여러분이 배달 중 사고를 당했다면 상대 보험사에 대인 접수가 되고 병원으로 지급 보증이 돼서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이때 내가 산재를 신청할지 아니면 그대로 자동차 보험으로만 보상받을지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여기저기 조언을 들어봐도 어떤 사람은 자동차 보험보다 산재가 낫다, 또 다른 사람은 산재보단 자동차 보험이 보상받기 좋더라, 뭐 이렇게 의견이 나뉘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보상받는 게 맞는 건지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자동차 보험만 보상받는 게 나은 경우, 산재 보험과 자동차 보험 둘 다 보상받는 경우 이 두 가지 기준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산재 신청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췌전근개 파열, 추간판 탈출증과 같이 사고 전에 질병이 있었던 경우인데요. 사고로 다쳐서 허리나 목 디스크에 문제가 생겼거나 어깨에 인대가 파열되었을 때 우리가 진단서를 받아보면 M코드, 질병 코드로 진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로 다치긴 했지만 사고 전부터 문제가 좀 있었다는 거죠. 근로복지공단은 이렇게 사고 전에 문제가 있던 진단은 업무 중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면서 불승인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건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게 보험사가 여러분에게 보상하지 않을 아주 좋은 명분이 되는 거죠. 보험사는 공단에서 불승인된 사실을 안 순간 지급 보증도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합의금을 받으려고 보면요, 불승인된 상병에 대해서는 보험사도 보상을 못 해준다고 합니다. 일이 이렇게 되면 정말 복잡해지거든요. 제가 지금 유사한 사고를 진행하고 있는데 해결은 해나가고 있지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고로 다쳤지만 기존에 질병이 있었던 진단이라면 산재 신청을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됩니다. 염자 및 긴장, 타박상과 같이 2, 3주 진단은 산재를 신청해도 이득이 될 만한 게 거의 없습니다. 2, 3주 진단은 보험사와 합의할 때 향후 치료비를 얹어서 합의를 하게 되는데 산재를 신청해버리면요, 산재에서 치료기간을 딱 정해주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향후 치료비로 지급할 근거가 없어지거든요. 2, 3주 진단은 산재를 신청해도 치료기간이 길어야 한 달 정도 수준인 걸 감안하면 소득이 많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산재 신청을 해도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아야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가 되고, 자동차 보험으로 추가 보상받을 건 15만원의 위자료와 통원기간 1일 8,000원, 이게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괜히 머리 아프고 복잡해지기만 한 상황이 발생한다 보시면 됩니다. 산재를 신청해도 되지만 굳이 신청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실이 무과실 또는 10% 정도까지인 피해자이고 내가 퇴원하고 얼마 안 있다가 바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요, 일을 안 해도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산재를 신청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휴업급여 때문이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일을 안 해도 급여가 보장되거나 퇴원하고 한두 달 이내에 일을 할 수 있다면 굳이 산재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해도 받을 게 없는 거죠. 괜히 산재로 치료받게 되면요, 병원 선택, 치료 내용이나 여러 가지로 귀찮아지는 게 많고 제한이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으로만 보상받는 게 낫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달 중 사고 여러분이 중요하게 아셔야 할 점은 산재, 자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둘 다 보상받는 겁니다. 다만 양쪽을 중복으로 보상받는 게 아니고요, 우선 산재 보상을 받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자동차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다친 손해를 100이라고 했을 때 만약 산재에서 50을 받았다면 나머지 50은 자동차 보험으로 받는 거죠. 왜 이렇게 되냐면요, 산재는 공보험이라서 손해배상처럼 내가 손해를 입은 만큼 보상하는 게 아니고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정한 기준 안에서만 보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장애급여를 줄 때 산재보험은 영구적으로 장애가 남는 경우에도 나이가 많든 적든 임금에 따라서 딱 정해진 만큼만 지급합니다. 그리고 간병비, 위자료, 흉터 치료 비용이나 일부 비급여 치료비에 대해서도 지급하지 않죠. 쉽게 말해서 산재 보상을 받더라도 자동차 보험에서 추가로 받을 보상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지만 산재와 같이 보상받아야 되는 경우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내 과실이 많은 경우죠. 내 과실이 30%가 넘어가면 치료비에서 합의금이 그만큼 빠지기 때문에 받을 합의금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하지만 산재보험은 과실과 상관없이 보상하기 때문에 이런 손해를 줄일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휴업기간이 길어지는 경우인데요, 산재를 신청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동차 보험에선 휴업급여를 휴업손해라고 하죠. 자동차 보험의 휴업손해는 내가 입원한 기간만큼만 지급을 합니다. 내가 6개월을 일을 못했다고 해도 입원을 한 달만 했다면 한 달 동안의 휴업손해만 지급하고 나머지 5개월에 대해서는 한 푼도 지급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산재는 퇴원하고 통원 치료하는 기간에도 휴업급여를 줍니다. 내가 소득이 적어서 산재임금이 좀 적다고 해도요,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산재에서 받은 휴업급여가 더 많을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내가 수술할 정도의 사고를 당했다면, 그리고 적어도 3, 4개월 이상은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해서 오랜 기간 일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산재를 신청해서 휴업급여를 받는 게 현명한 거죠. 산재에서 장애급여를 잘 못 받는다고 해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으로 받으면 되니까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배달 중 사고로 다쳤을 때 자동차 보험만 보상받는 게 나은 경우, 산재와 자동차 보험을 둘 다 보상받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기준을 두고 말씀드려봤는데요.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경우를 잘 선택하셔서 보상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각자의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봤을 때 뭐가
뭐가 가장 적합할지 여러분의 생각과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 분들은 저희 보상 멘토로 문의하셔서 상담 받으시면 분명히 도움 되실 겁니다. 결국 교통사고는 피해자 본인의 상황을 잘 파악해서 본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쪽을 선택해서 보상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후회가 없도록 오늘 말씀드린 내용 잘 참고하셔서 최대한 보상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배달 중 사고와 관련한 영상을 꾸준히 업로드 할 거니까요. 구독해 놓으시기 바랄게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